네, 안녕하세요. 판다 주식 TV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최근에 글로벌 증시에서 지속적으로 회자가 되고 있는 디디 추싱 관련한 소식입니다. 최근 몇 개 영상에서도 이 디디 추싱 다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미중 이 패권 경쟁, 패권 전쟁 관련해서 이들 미중 관계 사이에 끼어버린 이 디디 추싱이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최근의 동향을 보면서 한번 디디 추싱 관련해서 영상 살펴보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모두 다 큰 힘이 됩니다. 네, 우선 디디 추싱 주가를 보면은 전일장에서 19.52% 하락한 12.49달러로 장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날 장 시작하기 전에 이 CNBC, 미국의 주요 경제 매체인 CNBC에서 디디와 관련된 악재로 해석될 만한 소식들, 이 앱에서 삭제가 됐다는 소식을 한 번 더 퍼뜨리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프리마켓에서 디디 추싱은 4%대 급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요, 제가 60분 봉차트에서 최근 흐름을 한번 보고자 보면은 최근 4거래일 동안 이틀 상승했다가 이틀 하락을 하면서 이 공모가인 14달러를 하회하는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60분 봉차트 이 관련돼서 중국 감독 당국의 이 앱 삭제나 그 다음에 신규 등록자 가입 못하게 하는 그런 수순을 보면서 이 최근에 이거래일 장세, 급락했던 장세를 보게 되면 초반에 이제 패닉 셀링이 나오면서 갭 하락으로 장을 시작했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주가가 더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는 부분, 이 대기하고 있던 대기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하단을 지키면서 장을 마쳤다는 거, 이 패닉 셀링으로 나온 매물을 이렇게 받아 먹었다는 그런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0% 하락했던, 폭락했던 이날 장에서 나오면서 매물이 이 부분 12달러에서 13달러 수준에서 거의 한 30%대의 매물이 잡히게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키워드 부분, 국내 매체에서 다뤘던 키워드를 먼저 보면요. 디디 출싱 주가 20% 폭락, 공모가 아래로 떨어졌다. 미중 패권 전쟁 희생양이다. 그 다음에 또 키워드로 많이 잡히는 것이 패권 전쟁 이 부분이 잡히고 있어서 한번 영상을 만들 때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의 디디 출싱 때리기로 주가가 20% 폭락했다. 이렇게 시황 뉴스들 다수가 국내 매체들 역시 이 디디 출싱 관련된 소식 다루고 있었던 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날 홍콩장에서 이제 종가의 등락률표가 되는데요. 주요 플랫폼 업체들 이 등락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텐센트 1.88% 하락, 메이투안 1.31%, 알리바바 1.72%, 징동그룹 2.11%, 화이쇼 3.39%, 빌리빌리 5.05%, 바이두 2.15%, 네디즈 1.78%로요. 거의 2% 조금 소폭의 하락을 했다 그러면 메이투안이 1.31% 하락했고 전반적으로 2에서 3%좀 많으면 5%대까지 이렇게 급락을 했던 이 플랫폼 업체들의 주가 등락표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서 최근에 텐센트 BAT, 텐센트 우선 보면요. 텐센트 일봉 차트 3개월 기준 했을 때 최근의 흐름만 좀 보면 좋겠습니다. 이 6월 말에 이 공산당 100주년 창당 기념 거기에 대한 호재가 반영이 되면서 플랫폼 주요 업체들 주가가 조금 급등하는 장세 나타냈는데요. 텐센트는 워낙 사실 과유불급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 업체들의 자신들의 자본을 이용해서 지분 투자를 많이 했었고요. 그것이 특히나 플랫폼 업체들에 많이 편중된 경향이 있었고 그런 부분이 반영되면서 최근 들어 주가가 더 하향세를 그리는 것으로도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디디 추싱 악재가 나오면서 급락의 이 장대 음봉이 나오는 그런 흐름을 받으면서요. 상당히 부진한 텐센트 주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알리바바 같은 경우도 보면 6월 말에 이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식 앞둔 가운데 여러 플랫폼 업체들이 오른 것을 반영했고요. 그러면서 급등해서 기대감을 좀 키웠지만 또다시 중국 감독 당국 이 리스크가 작용을 하면서 이 악재를 반영하면서 갭다운, 갭하락, 갭하락, 그 다음에 기술적 반등했지만 오늘도 조금 소폭의 하락을 하면서 조금 하향 추세로 역V자의 반락 장세를 나타내고 있는 최근 알리바바 주가 흐름 되겠습니다. 한편 바이두 같은 경우는 거래량 자체가 조금 제한되긴 하는데 역시나 조금 올렸던 부분 거래량이 살아나면서 6월 말에 올라갔던 반등 장세 부분을 이 플랫폼 업체들이 대거 이 반락을 하는 그런 흐름과 연동이 되면서요 상당히 낙폭을 키워서 이 되돌림 장세를 나타내고 있었던 이 바이두 주가가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제가 네이버 뉴스에서요, 디디 추싱이라는 키워드를 쓰고서
이렇게 여러 가지 뉴스를 확인해 보니까 정말 많은 뉴스들이 국내 매체들이 이 디디 출신 관련해서 다루고 있었습니다. 공산당 리스크 키워드를 보게 되면 보안조사 직격탄, 이 미국 상장 중국 기업 주가 줄줄이 하락, 그 다음에 중국이 자국 기업 미국 상장에 대해서 규제 강화 선포했다. 디디 출신에 보여진 공산당의 매운맛 등 이렇게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많이 잡혀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디디 출신발 미국 중국 IT 대전 본격화 하나. 중국의 디디 출신 철퇴는 배반 걱정 때문인가? 네, 중국 당국 디디 출신 상장 전에 IPO 연기 제안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요, 월스트리트저널, 특히나 영미권의 그런 매체들의 내용을 받아서 이 국내 매체들이 디디 출신 관련된 소식 다루고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의문시 드는 것은, 제가 또 중국어를 하니까요, 중국 당국의 입장이나 중국 업체들의 그런 입장들 조금 보고 싶었는데, 중국 로컬 언론에서는 조금 이 디디 출신 관련한 소식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서요, 초반에 제가 봤던 내용들 우선 주요 키워드 위주로 한번 보겠습니다. 디디 출신, 주가 20% 폭락, 그리고 미중 간의 패권과 데이터 전쟁의 희생양이 되는 이 디디 출신인가? 그렇게 하고 중국 당국 해외 증시 상장 기준 강화하겠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차이나 공산당 리스크, 보안조사 직격탄, 찍히면 끝 등 굉장히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잡혀 있었던 디디 출신 관련된 기사가 많았습니다. 디디 출신 배반, 상장 전에 IPO 연기 제안했다. 그렇게 보면요, 간단히 제가 차순으로 해서 정리를 해보면 미중 패권 와중에, 패권 전쟁 와중에 중국 당국이 디디 출신 IPO 연기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의사에 반해서 디디 출신이 상장을 강행한 것이고요. 이에 감독 당국은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식 지나고 나서 그리고 상장한 지 며칠 되지 않아서 곧바로 이례적으로 빠르게 처벌을 내렸습니다. 디디 출신 측 여기서 보니까 역시나 영미권 언론 통해서 나온 소식, 실적에 상당한 악영향 끼칠 것이라는 의견이라고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상장 며칠 만에 주가가 20% 그리고 합치면 25% 그렇게 폭락한 수준이고요. 결국 금전적 손해를 보는 것은 이 디디 출신의 펀더멘털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서 투자를 했던 다수의 투자자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페이지에서는 시진핑 이 중국 주석으로 향해서요, 중국의 권력이 집중되고 있는 1인 권력이 가속화되고 있는 부분 한번 체크해 보고자 하는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진핑이 보면은 대만 건들지마 직접 경고하면서 미국은 독립지지 않는다, 수위를 조절했다고 하고요. 시진핑의 경제사상연구센터가 창립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1인 권력 가속화된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미국이 중국을 반중국을 위해서 동맹국을 모집을 하고 있는데, 반중국의 균열을 노리는 시진핑이 3개월 만에 또 독일과 프랑스 정상과 이제 화상회담을 했다고 하고요. 이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에 이 마오쩌둥 시기로 회귀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는 오피니언 뉴스의 평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 창당 100주년 계기해서 중국몽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면서 리더십 강화, 1인으로 쏠려버리는 마오쩌둥 시대로 회귀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하면서 이 중국의 권력이 이 한 사람에게로 집중되고 있다는 평가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가운데요, 미중 패권 경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중국의 AI 부분이 미국의 1년 4개월 차 격차로 추격을 했다고 하고요. 이 13억의 인구 빅데이터가 무기다. 이 부분을 통해서 데이터를 얼마나 이 중국이 중시하는지, 그러면서 디디 출신이 자신들의 그런 입장에 반해서 빠르게 뉴욕 증시 상장한 부분을 괘씸하게 여겼을 것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첨단 기술을 둘러싼 미중 간 패권 경쟁 분석, 미중 IT 기업 격전지는 AI, 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 이런 빅데이터를 통해서 데이터를 많이 수집하고요. 그러면서 AI가 이제 딥러닝이나 그렇게 하면서 자신 스스로 학습을 하고, 그렇게 새로운 기술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한번 판을 뒤집어 보겠다 그러면서 미국과 전면적인 이 경쟁 구도를 이렇게 암시했는데, 중국 공산당 100주년 이 시진핑의 연설을 봤을 때도 굉장히 강경한 입장이 나왔고요. 이런 상황에서 디디 출신이 뉴욕 증시 적대국에 상장을 했다. 저희가 조금 단순하게 봐서 중국 정부 역시도 이 미국의 달러를 벌어들이기 위해서 어느 부분적으로 허용해주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은 중국 당국의 입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제 이 내용을 조금 주시해야 되겠습니다. 중국 데이터 보안법 9월 시행한다고 발효 시기는 9월로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보안법이요, 이렇게 이제 중국 내 기업들이 외국에 상장을 하거나 외국에 진출을 하려고 하면 이 중국에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런 것이 법적인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시행되기 전에 이 아무래도 디디 추싱이 그게 먼저 빠르게 이렇게 뉴욕 증시 상장을 하니까요. 그런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은 됩니다. 네, 우선 전후사항은 한번 관련된 중국 당국에서 나오는 뉴스, 중국 로컬 쪽의 이제 메시지를 통해서 한번 해석을 해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또 보면은 데이터 유출로 국가안보 위협이 나오고 있다. 중국은 미국에 상장하는 빅테크에 급제동을 걸었다. 조선비즈의 뉴스였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이 내용을 조금 상세하게 보면요. 그러면서 해석을 해보면 미국과 중국 간 패권 전쟁, 희생양은 디디 출신 20% 주가 폭락했다. 공모가 이하로 주가가 곤두박질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서울신문의 뉴스였습니다. 그래서 앞선 페이지 연합뉴스와 서울신문 내용에 따르면요. 이 중국 데이터 보안법 9월에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 기업이 외국 정부에다가 데이터를 제출할 때요. 중국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그런 법적인 근거가 마련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디디 추싱이 중국 당국의 공식적 승인에 앞서서요. 이 데이터 보안법 시행에 앞서서 뉴욕 증시 상장을 조금 강행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사실 이러한 것은 이 영미권 언론을 통해서 이 글로벌 증시에 많이 퍼져 있는 뉴스이고요. 이제 실질적인 이 사실관계들은 아무래도 중국 쪽에서 나오는 공식적 입장을 봐야 될 텐데, 여전히 함구하고 있는 중국 쪽 언론들, 그리고 중국 당국의 입장, 한번 조금 더 며칠간 시간을 두면서요,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중국 데이터 보안법 주요 내용 정리라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제3장 25조에서 이 국가는 국가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고 국제의무 이행과 관련된 규제 품목 데이터에 대해서는 법률에 의거해서 수출 통제를 한다고 합니다. 또한 3장 26조 보면은 상황에 따라서 그 국가나 지역에 대해 대등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네, 그렇게 하면요, 중국의 데이터 안전법, 이 데이터 보안법은 인터넷 데이터 공간에서 데이터 주권을 주장하는 이 중국의 입법 사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예전에 이제 보면은 미국의 틱톡 차단에서 이 미국이 굉장히 중국에 압박을 한 부분에서 볼 때 제3장 26조 이 근거로 해서 이 국가나 지역에 대해 대등한 조치 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굉장히 이제 민감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이 해외에 진출하겠다. 그렇게 하면은 법률에 의거해서 수출 통제할 수도 있다는 것이 이 제3장 25조에 나와 있다는 점 한번 체크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 중국 로컬 언론에서 제가 발췌해 온 부분입니다. 텅신왕이라고 텐센트에서 운영하는 언론사인데요. 텐센트는 이렇게 늘 말합니다. 자신들의 논조와 맞지 않는 기사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텐센트의 입장 대변하지 않는다고는 하는데요. 사실 텐센트에 악감정이 있는 건 아니지만 텐센트가 했던 언론을 통해서 했던 행보 보면은 자신들이 이제 주요 주주로 있는 니오를 조금 옹호하고 굉장히 대서특별하면서 충전, 배터리 교환소 하는 것도 보도를 했고요. 바이두가 자율주행 이제 시행하는데 진출하는 데 있어서 이제 성장 가능성이 없다, 기대감을 낮추는 식의 그런 논조도 많이 나타냈습니다. 조금 특이하게 볼 사항은요, 이 텐센트가 이 디디 추싱의 상당 부분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 주요 주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관련된 디디 추싱 뉴스를 보면은 조금 나쁜 어조로 나와 있는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의 이제 감독 당국인 국가인터넷정보관리당국, 이 판공실이 왜 이렇게 각종 수단이나 제도를 통해서 엄격하게 이 앱에 대해서 위반 사항을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그런 것들 위반 사항을 감독을 하는가? 그것은 이 민족의 핵심적인 이익을 고려해서 그런 게 거기에 기반을 해서 하는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예를 들었습니다. 상하이 자동차 그룹이 있는데요. SAIC라고 해서 화웨이와 이 자율주행, 이 전기차 사업하는데 전기차 사업에서 합작을 안 한다고 했다는 그 부분을 들면서 이것은 사람들에게 어떤 비애감을 느끼고 이제 굉장히 아쉬움, 이제 유감스러움을 남기게 한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형광색 표시된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시엔저 화웨이合作 이렇게 하면서 상하이 자동차가 화웨이와 합작을 하지 않는 것, 그렇게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은 이것을 의미하는데 이 영혼을 이 시방资本家, 이 서양 쪽에 있는 자본가들에게 이 영혼을 파는 것, 영혼을 이렇게 계속 내주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조금 자극적인 이제 문장이 될 것 같고요. 상하이 자동차의 관계자인 이름을 대면서 이 말을 하는 행동이나 그것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느끼게 하는데 이렇게 국가를 팔아버리는
그리고 국가 이익을 팔아버리는 행동은 굉장히 부패한 행동이고 옳지 않은 악질적인 행위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디 출신 상황도 이렇게 상하이 자동차와 뭐 다른 일이 뭐 다르게 볼 일이 아니다. 별개 사항이 아니고 같은 사항이라고 해석을 하면서요. 이렇게 중국인의 정보를 가지고 가서 이게 보면은 시판국자 서양 나라에다가 팔아먹는 거, 이제 팔아먹으러 가는 것은 그러니까 중국인의 정보를 이렇게 빼돌리고 그렇게 하면은 이 서양 국가에다가 무언가를 파는 것과 같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곧바로 이 내용을 보면서 소개를 하다 보니까 이 문맥상 어색했던 부분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이 주요 주주로 있는 이 텐센트가 이 디디 출신에게 조금 악의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애국을 강조하는 듯한 내용의 기사를 내놨다는 것이 참 눈에 띄었습니다. 참고 삼아서 말씀드리면요, 이 최근에 상장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던 그 F1 이거 상장 서류를 보게 되면은 주요 주주로 나와 있던 거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 손정희 회장이 있는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 인타이디하고 우버, 텐센트 그렇게 지분율이 21, 12%, 6.8% 그렇게 있다는 점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텐센트가 어떤 입장으로 그렇게 이 디디 출신에게 악의적인 보도를 내놓은 건지는요. 한번 차후에 상황을 보고서 한번 판단해 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관련된 단신들 빠르게 한번 볼 텐데요. 이 보면은 오늘 오전에 나왔던 뉴스라고 새벽에 나왔던 뉴스를 보면 애플이 중국 기업 개인정보 추적을 차단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미국과 중국 간 데이터 전쟁이 이렇게 심해지고 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를 보게 되면 미국은 애플 앱 추적 투명성 정책 적용, 그리고 틱톡의 개인정보 수집 의혹 등으로 이렇게 신경전을 내놨고요. 중국 쪽에서는 신상털기 방지법 도입 추진하면서 이 미국 IT 기업 반발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디디 출신 수사가 나오면서 중국 정부 국가안보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하고 있다. 미국으로 중국인 위치 정보 등 유출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하는 의도라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장에 이제 화제를 몰고 왔던 이제 관심을 끌었던 뉴스는요. 디디 출신이 이어서 인터넷 플랫폼 세 곳에도 데이터 보안 이유로 보안 심사 착수했다는 소식이 되겠습니다. 중요하게 볼 것은 이러한 기업들, 이 플랫폼 기업들도요. 최근에 뉴욕 증시 상장했다는 이 디디 출신과의 공통된 이 연결고리가 있었습니다. 자, 포인트 잡고 이러한 가운데 Financial Times Stock Exchange로 FTSE 이쪽에서는요. 예정대로 그러니까 7월 8일 날 이렇게 예정했던 대로 이 디디 출싱을 이렇게 자신들의 지수에 편입하겠다고 했습니다. 단 이 거래가 중지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본인들이 이렇게 추진하려고 했던 7월 8일 이 편입한다. 지수에 이 디디 출싱 이 종목을 편입한다는 소식을 내놓았습니다. 네, 관련된 뉴스 하나 또 새로운 뉴스 하나 보면요. 웨이보가 나스닥에서 상장 폐지한 후에 중국 증시 재상장한다는 이 영미권의 소식통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웨이보는 중국판 트위터로 불리는 웨이보는 상장 폐지서를 부인했고요. 관련된 소식에 따르면 상하이 소재의 국영 기업과 손잡고서 컨소시엄을 구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계획이 특히 여론에 대한 통제력 강화하기 위해서 알리바바와 계열사, 엔트그룹의 미디어 지분 매각을 요구하는 이 중국 정부에 의해서 비롯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규제 강화에 대한 부분을 이 알리바바를 이제 언론 부분에 있어서 알리바바 재갈을 물리는 그런 수순으로도 해석이 되고요. 그렇게 보면은 최근에 이제 지분율을 봤을 땐 뉴웨이브 신랑이라고 뉴웨이브는 웨이보의 지분 40%, 5%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이 뉴웨이브의 지분 3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번 페이지부터는 간단하게요. 빠르게 한번 중국의 애국주의. 지금 보면은 이 슈카월드에서도 최근에 다뤘던 이 내용 중국 공산당 100주년 애국주의로 넘쳐나는 중국이라는 소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보게 되면 역시 시진핑은 최근에 이제 중국 공산당 100주년 창당 이 100주년 기념식에서요. 중국을 억압하려는 자, 강철 장성의 머리 받고 피 흘릴 것 하면서 굉장히 강력한 언사로서 주요국들의 이 선전포고 한 것으로도 보입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바이두를 제가 참고를 하면요. 바이두에서 이
국조라고 소개가 되는데 조자는 우리가 조류할 때 조자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중국의 트렌드 그렇게 해석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또 애국주의라고도 볼 수 있는데 애국주의보다는 조금 더 확장된 의미입니다. 간단히 제가 설명을 묘사를 해보면 전통 문화와 이제 현대 문화가 공존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국의 그런 전통과 현대가 결합을 해서 중국의 트렌드가 세계로 향하면 그 중국의 트렌드가 곧 세계 트렌드가 된다. 그러면서 조금 더 애국주의보다는 더욱 적극적인 이 의미가 담긴 추상적인 이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자로 해석을 하면 국조가 될 것이고요. 구어차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바이두에서 거기 관련한 캠페인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 단편의 영상도 제작을 했던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최근에 6월 13일자로 이 바이두에서 주최하고 이 저장 웨이시라고 이 위성방송 중국의 유명 이 TV 방송국이 되는데요. 이 방송국에서 몇 시간 정도에서 유명 가수들을 이렇게 초대를 하고 무대를 꾸몄습니다. 여기 나오는 전통 무대도 했고 그 다음에 유명 가수들의 현대 퍼포먼스도 하면서 이 국조 분위기, 중국의 애국주의 분위기를 조금 띄웠던 것이 상당히 눈에 띄었고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시장 얘기로 돌아와서요. 이제 국조, 이 애국주의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애국주의, 굴기, 애국주의, 뭐 중국은 굴기를 강조하는데 뭐가 치고 일어난다. 그래서 애국주의가 많이 살아나면서 중국의 브랜드, 이 폭발했다. 주가가 275% 폭등했다. 뭐 그렇게 소개를 하면서요. 나이키 불매 운동이 나왔었는데 최근에 또 뉴스를 보면 중국 불매 운동에 무릎을 꿇은 나이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그만큼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포기하기가 이 비즈니스맨으로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나이키가 조금 무릎을 꿇으면서 조금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는 뉴스도 조금 확인이 됐고요. 무서운 중국 애국 부대라는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애국에 대한 관념이 강한 이 중국인데 특히나 최근 들어서 중국 공산당 100주년 기념하는 2021년 들어서 더욱 그런 경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중국의 브랜드로 볼 수 있는 스포츠 용품 업체인 리닝이 간단히 제가 보면은 일본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4월 초 중순부터 해서 쭉 올라가는 모습, 나이키가 주춤할 때 이 중국판 나이키로 볼 수 있는 리닝이나 안타, 이 체유, 안타 스포츠 등이 4월부터 쭉 올라가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차이나 리스크, 그 다음에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등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수는 있는데 이에 반해서 애국주의에 이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들은 거기에 이제 수혜를 받고서 주가가 조금 급등하는 장세 나타냈던 것이 최근 트렌드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서 조금 길었습니다. 내용 조금 길어졌는데요. 사실은 이 미중 패권 다툼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DD 출식 내용이 나왔지만 단순하게 볼 사안이 아니다 보니까요. 여러 가지 내용을 다뤘고 조금 길어진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관련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미중 패권 다툼과 데이터 전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공산당이 DD 추싱 상장 전에 IPO 연기 제안했다고 하고요. 그런데도 DD 추싱 상장 강행하면서 감독 당국은 앱 삭제 명령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DD 추싱 신규 가입자 확보 어려워졌고요. 그러자 DD 추싱 측에서는 실적 악화될 것이다. 그런 입장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DD 추싱 6일장에서 20% 폭락했고 이 7일장 프리마켓에서도 조금 급락하는 장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국의 해외 증시 상장 기준 강화라는 이 입장도 발표됐고요. 이에 따라서 주요 플랫폼 업체들, 중화권의 종목들 모두 조금 부진한 장세 나타내고 있는 것이 최근 며칠 흐름입니다. 이번 조치 법적 근거 찾을 수 있는 부분, 중국의 데이터 보안법이 9월 발효되고 시행이 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주요 주주인 텐센트 역시 굉장히 중국 공산당의 저자세 잘하는 곳으로도 유명한 업체입니다. 그리고 비즈니스를 상당히 잘하고요. 돈을 어떻게 버는지 잘하는 회사가 될 것입니다. 근데 언론을 통해서 DD 추싱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저가 매수, 이 DD 추싱 물량을 받아서 자신들의 지분율을 높이고 싶은 심산인지 아니면 중국 공산당이 잘 보이고 싶은 것인지 그런 입장을 차후에 이 텐센트 행보를 보면서 한번 판단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미중 간의 데이터 관련 갈등 격화되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뉴욕 증시 상장된 플랫폼 기업 3곳 같은 경우 두 곳도 이렇게 데이터 보안 위반 심사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파이낸셜 타임스 스탁 익스체인지 FTSE 러셀 이쪽에서는 예정대로 7월 8일 DD 출싱 지수 편입한다고 했습니다.
관련된 단신 또 하나 볼 수 있는 미중 관계,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가 나스닥 상장 폐지 논의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로서는 웨이보 측에서는 이 사안을 부인하고 있다는 소식 나왔습니다. 최근 어쨌든 중국에선 애국주의가 넘쳐나고 있고요. 이 단어 중에는 우리 한자로 풀면 국조인데 국조라는 단어 하나 알아두시면 조금 중국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이키 불매운동 나왔는데 그러면서 중국 브랜드 업체들이 중국 브랜드들이 인기를 끌면서 주가가 폭등했다는 소식 시황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내용을 쭉 정리했고요. 그러면 흐름이 조금 잡히실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미중 패권 갈등, 데이터 전쟁, 시진핑 1인 권력 체제, 애국주의 굉장히 큰 사안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사안이 이 디디 출싱이란 기업에 불똥이 튀면서요. 결국 미중 패권 갈등 이 부분이 이 디디 출싱한테까지 미쳐버리는 그런 정치적인 문제, 국제적인 패러다임의 그런 전환 상황에서의 그런 큰 사안이 이 고래 싸움에 결국 새우가 터진다는 것처럼 이 디디 출싱에게 굉장히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단기 중화권 플랫폼 기업 변동성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상방 하방 열려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주가의 하방 압력이 우세하다고 보이고요. 시장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디디 출신 관련한 중국 당국의 구체적 입장이 대기하고 있는데 저도 조금 주시해서 중국 쪽에서는 어떤 입장 나오고 뉴스가 나올지 조금 봐야 되겠고요. 워낙 중국이 폐쇄적인 사회다 보니까 참 언론적인 통제 부분에 있어서 조금 입존심, 입단속을 하는 것 같기도 한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중국에서 보면 애국주의 테마주에는 투자 기회가 있었다는 것, 리닝이랑 안타 스포츠를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요, 제가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뭐 중국이나 뭐 미국이나 중국이 다투는 건 다투는 건데 여기서 뭐 투자할 수 있는 방향은 없는 것인가? 투자해서 리스크를 제한하는 방법. 보니까 우산 장수, 집신 장수 어머니 그 사례가 생각이 났는데요. 해가 비치면 집신이 잘 팔려서 좋고 비가 오면 이제 우산이 잘 팔려서 이 형제들이 서로 잘 살 수 있으니까 자식들이 장사가 잘 되니 행복하다. 긍정적인 마인드 갖자.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만약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요. 대체 효과 낼 수 있는 그러면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이 포트폴리오가 중요하겠다.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판다주식TV였습니다. 사실 내용이 길다 보니까요, 조금, 시간적으로 조금 많이 길어졌었는데, 그런 부분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금이라도 시장 보시는데 유익하셨으면 좋겠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을 받겠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미중 간의 패권 갈등이 점점 격화되는 상황에서 뭐 데이터 전쟁도 있고 뭐 반도체 전쟁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안들이 나타나고 있는 지금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디디 출싱은 비즈니스에서 잘 먹고 좀 잘 살아보자 그런 상황인데 이 중국의 1인 독재 체제,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의 막강한 권력이 부여되어 있는 그런 중국 사회 체제에서 뭔가 권력 체제를 거스르는 듯한 그렇게 중요한 데이터를 다루는 이 기업이 조금 강행했다는 점, 그것이 괘씸하게 여겨진 것으로도 해석은 되고요. 이렇게 미중 패권 다툼이 격화되면서 중간에 있는 디디 출싱에게 불똥이 튄 그런 상황들 한번 볼 수가 있었던 최근의 디디 출싱 사례입니다. 중단기적으로 이 중화권의 플랫폼 업체들에 대한 투자 유의해야 되겠다는 점도 한번 더 말씀드리고요. 한번 차후적으로 나오는 여러 뉴스들 트래킹을 하시면서 투자 생활 하시는데 리스크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이 영상 또 잘 준비해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